그분한테는 별로 안 간 것 같다. 별로 안 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민심 흐름하고도 그렇게 분석하는 게 비슷하지 네. 않느냐. 이거는 저 어디까지나 우리 저 허용진 도당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과 분석. 분석이라는가, 예. 예, 예. 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주파 TV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심의 용광로라고 하죠. 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한글날 연휴까지 끝이 났습니다. 총선을 이제 6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민심의 향방 그리고 움직임에 대해서 도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님 모시고 추석 연휴 민심 제주도민들의 어떤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이런 것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를 좀 박수를 치자고. 아이고 지금 미리 말씀하셨으면 네. 아주 부드럽게 잘 칠 텐데. 마이크를 조금 몸 쪽으로. 몸 쪽으로. 자 저희가 지난 6월에 예. 이곳에서 인터뷰를 그때 했고 그리고 또 이제 9월, 10월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2번이나 자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항상 뭐 저게 불러만 주시면 네. 항상 뭐 응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무튼 있죠. 저하고는 이제 6월 인터뷰 이후에 지금 거의 뭐 한 넉 달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너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근황. 그동안에 너무 늦게 불러줘서 너무 격조했습니까? 아, 예, 저 조금 섭섭하다는 생각을 아우 갖고 죄송합니다. 있어요. 제가 몹쓸죄를 지었군요. 제가. 아니 몹쓸죄라는 건 우리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잘못했죠. 뭐 조금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좀 잘못이겠습니다. 조금 더 조를 걸. 아이고, 잘못했으면.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그냥 뭐 바쁘게 총선 다가올수록 우리 총선 준비하는 분들과 뭐 소통 주로 하고 예. 그다음에 당원들과도 총선 관련해서 소통도 하고 그 당원이 아닌 지역민들의 민심도 살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당위원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주력하셨다. 통상적인 업무를 저도 강도 높게. 강도 높게 예. 선거를 앞두고 통상적인 업무를 매우 강도 높게 예, 예. 주력하셨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여쭤볼 얘기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6월 인터뷰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어떤 정치적인 거취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늘 물어볼 게 많은데 이 올 추석 연휴가 되게 길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한 대체 공휴일까지 껴가지고 예. 한 6일, 7일 정도 네, 했던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위원장님? 서귀포에서 명절도 예. 명절 차례도 지내고 예, 부모님 산소에 가서 성묘도 하고 예,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보름달도 구경을 하고 보름달은 어디 어. 고근산에 가서 예. 보셨습니까? 고궁산도 가고 예, 저기 우리 대륜동에는 예. 보름달을 볼 만한 지역이 예를 들면 강창학 구장도 가면 아하. 잘 보이는 곳이고 여러 가지 군데가 있어서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대륜동에 보름달 명소가 많군요. 많습니다. 아주. 제가 강창학 구장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예. 그 대륜동이 원래 저기 지대가 약간 높은 높죠? 지역이라 예, 예, 해발 고도가 한 200m 전후가 되기 때문에 예. 예. 하늘도 한눈에 쳐다보이고 바다도 한눈에 쳐다보이는 예, 그런 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야, 그리고 그런 굉장히 그 뷰 포인트가 좋은 예. 그런 명소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좋은 동네. 굳이 뭐 저는 영어를 잘 안 쓰는데요. 예. 바라보기 편한 곳이 너무 많다. 바라보기 편한 뷰 곳이 포인트라고보다도 많다. 네. 아, 이렇게 꼭 지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보시는 분들도 좀 그렇죠. 재미있지 예. 않겠습니까? 제가 저런 지적 제가 당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우리 정치적인 거취의 변화가 생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6월까지만 해도 이 내년 서귀포 지역 총선 출마 굉장히 의지가 강하셨는데 총선 출마 포기하신다. 한 2, 3주 전에 그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왜 포기하셨습니까? 그게 포기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지난 예비 선거 이후에 저는 대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있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봉사하는 길을 찾아서
도당위원장도 맡았고 당협위원장도 제가 맡아서 당 기반 조직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예. 이런 노력을 쭉 꾸준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당연히 허용진이가 총선에 나올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올 봄부터는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서 정치 구호가 달린 그 플래카드도 지속적으로 개첨하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나는 미리 안 나오겠다고 공표를 해버리면 예. 예. 우리 당세 확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쭉 공표하는 시기를 예. 늦췄을 따름이지 예. 예.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우리 후배들이 정치적 토양을 조금이라도 예. 부드럽게 예. 또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물밑에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결심한 지는 한 1, 2년 됐습니다. 1, 2년 됐고 그걸 미리 공표를 해버리면 예. 예. 이게 김 빠지니까? 그래서 정치적 배려를 위해서 예. 제가 통상적인 활동을 쭉 했었던 것이고 이제는 후보군이 또 다른 역학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당내? 그런 역학관계가 있어서 물러날 만큼 용기가 모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이제는 나서주니까 예. 예. 후배들이 나서준 마당에 제가 이제는 공표해야 그 후보들이 좀 더 힘을 받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얼마 전에 공표를 한 것이지 입장이 변화돼서 입장 변화되는 객관적 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쨌든 이번 추석 앞두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예. 지난 5월 여론조사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약간 주목할 점이 5월 여론조사에서는 위원장님이 그때 있었고 예. 후보군으로 이번 추석 앞두고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원래 5월 조사에서는 한 20 몇 % 정도가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없으니까 이제 그 다른 두 주자분께서 이렇게 조금 그 지지율들을 좀 이렇게 조금씩 업어가지고 이렇게 두 분 다 이제 두 자릿수로 이렇게 올라가셨더라고요. 예, 분석 그 포인트만 그 예. 지점만 놓고 분석을 하자면 예, 제가 21점 몇 프로를 얻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표가 양쪽으로 분산된 세 군데로 분산이 됐습니다. 세 하나는 군데로. 하나는 뭐 한 4, 5% 정도는 예. 야당 후보 쪽으로 간 것 같은 흔적이 있고요. 다음에 한 7% 전후에서는 우리 이경용 그 전도의원한테 간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무응답충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프로테지는 고기철 전 검찰청장한테는 어느 정도 간 걸로 보십니까? 전혀 안 간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난번 8%에서 10.9%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오차범위 절반에 속하는 프로테지 변화기 때문에 그 여론 지표상 분석을 해보면 고기철 후보는 뭐 안타깝게도 거의 뭐 제자리 걸음 수준 아니냐 그런 것 같고 단순 수치만을 보기 위해서 한 2% 남짓 오르니까 그걸 내 표가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경용 후보한테 많이 갔고 후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의원 전도의원한테 많이 갔고 그 중도층에서는 저를 지지하던 일부 여론이 위성곤 그 야당 국회의원 쪽으로 좀 갔고 고기철 그 전 경찰청 제주경찰청장 그분한테는 별로 안 간 것 같다. 별로 안 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읽어본 민심 흐름하고도 그렇게 분석하는 게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허용진 도당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과 분석이라는가 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서귀포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우리 허용진 도당위원장님의 좀 뭔가 다른 빅픽처가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큰 물, 좀 더 큰 무대 이런 거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석하는 분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까 제가 여론 분석한 것도 저 허용진 의견 예, 개인 예. 의견이라 말씀하셨듯이 예, 예.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만큼 도당위원장하고 열심히 예. 저 당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뭐 혹시 뭐 다른 큰 그림을 그려서 예. 저 양보한 거 아니냐, 예. 또 다른 걸 준비하기 위한 뭐 일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분석. 해석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지 예. 아닌지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걸 뭐 잘못됐다 안 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말도 옳을 수도 있고 예. 그 반대 의견도 옳을 수도 있고 아하.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네. 표현을 하기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허용진 위원장님의 마음이 뭔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되셨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둘 수 있는 수가 분명히 있다. 경우의 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일단은 아직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 살아가려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그렇죠. 순응해야 되듯이 정치인도 정치 상황에 순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속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알겠습니다. 9월과 10월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이나 이제 그 도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여셨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기자들을 불러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언론인을 불러 모았다고 하면 언론인을 좀 초빙한 거죠. 예, 뭐 아무튼 그는 뭐 저의 표현이니까 그건 저의 표현이니까 뭐 알겠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고. 자, 9월에는 원희룡 장관 제주 지역 출마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10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제주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희룡 장관은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 그래도 허용진 도당위원장님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좀 그래도 평가를 좋게 한 것 같더라고요. 방송 출연한 거 보니까. 뭐 그 이준석 예. 전 대표의 발언을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뭐 예. 평가를 좋게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네네. 일단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 원희룡 장관이나 이준석 전 대표를 거론한 이유는 우리 제주도가 전통적인 정치적 험지이기 때문에 험지죠, 험지. 예. 대선 주자급 중량감 있는 후보가 예. 제주에서 한 분 정도는 내려와서 바람을 잡아주면 우리 험지 탈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고 당원들이 사기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논의를 거쳐서 제가 발언한 것이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의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좀 허용진 도당위원장의 좀 약간 뜬금없는 액션, 좀 약간 뉴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요런 액션으로 보는 그런 삐딱한 시선,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 보자면 요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신다면은. 모든 사물을 정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각자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 독단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도 아니고 즉흥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도 아니고 쭉 우리 연초부터 꾸준히 우리 당 내부에서 그런 의견 교환들을 쭉 해왔고 언론에 공식으로 요청하기 전에도 중앙당에도 두세 차례 거쳐서 꾸준히 요청을 해오던 일인데 언론에 이걸 공표해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허용진 위원장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갖는 건데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그 내부 사정을 사전에 미리 다 도민들한테 공표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었고 절차나 어떤 의사결정 구조의 틀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뜬금없는 액션은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도당이 되게 너무 힘든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이런 반로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당이 뭐 너무 힘든 데가 아니고 우리 당을 좀 당세로 확장시키고 예, 예. 당원들이 사기를 좀 증진시키는 한편 우리 총선에서 예, 예. 우리가 민주당사가 싸워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노원구 쪽에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걸 했었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출마를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도 있고, 뭐 무슨 뭐 다른 정부 요직에 새롭게 자리를 옮겨서 입각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총선까지 6개월 정도가 더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제주시 을 지역구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의 총선 붐을 위해서, 당의 흥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요청하실 생각이십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을 말씀하시는 예, 건지 다른 사람을. 뭐 저기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예. 그 우리가 뭐 요청을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 뭐 당장 뭐 그렇게 제주 와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눈에 띄지는 않으니까요. 그거는 더 사정 변화에 따라서 제가 그걸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건 뭐 하겠다 말겠다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지는 그러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고. 적합한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희룡 장관 같은 분은 뭐 총선 출마할지 아니면 강요로 계속 남을지 이런 게 결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총선으로 뛸 그런 여건이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그럴 경우에는 뭐 고향인 제주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런 당원들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서울에서 나와서 뭐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다양하게 정치적 이견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가 A라는 사실이 옳다, B가 틀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내년 총선 관련해 가지고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여러 후보군들, 주자군들 그냥 단순 선호도 비교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은 사실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내년 총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추석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야 그때의 표심과 지금의 표심이 좀 뭔가 잘못된 건가? 좀 이게 변화가 있었던 건가? 좀 국민의힘이 좀 입장에서 봤을 땐 좀 힘이 빠지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우리 과거 사례의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저를 인지도가 좀 앞서는 저도 빠졌고 우리 제주시 쪽에서도 인지도가 앞서는 사람이 빠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또 새로 나올 분들은 아직 그 이름을 알리지 못한 측면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아직 총선 열기가 불이 붙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보다 당 지지세가 약한 것을 결합시키면 이거 뭐 큰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가 문제이겠죠. 그 후보 주자군들이 얼마나 열심히 인지도를 높이느냐, 지역 주민과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지. 6개월 앞둔 상황에서 100m 달리기 스타트 선상에서 무릎 꿇은 자세만 보고 저 선수가 낫다 무릎 꿇은 자세다. 100m 달리기는 무릎을 딱 꿇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 상태에서 앞날을 예측하거나 걱정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섣부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 6개월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 내년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지금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 며칠 앞으로 저희 이제 이 방송 업로드하고 아마 2, 3일 후에 아마
치러질 것 같은데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야,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승패를 예. 묻는 질문이라면 예, 뭐 당원이시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개표를 해봐야 알겠지요. 우리 당이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개표를 지금은 뭐 양당에서 사실상 총력전을 사활을 걸고 있는 4월을 걸고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당이 한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라면 뭐 선거구로 국회의원 선거로 가지면 일반 한 개 국회의원 정도의 지역인데요. 거기서 총력전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유세 현장도 아닌데 분석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진다 이긴다 판단하는 거는 통계학을 벗어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평가일 수밖에 없기 우리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과학적인 질문에만 답변을 하시는 그런 겁니까? 그러면 과학적인 질문에만 답변하는 게 과학적인 분석에다가 예. 일륜적인 여론을 도입하고 그 외에 그 여론을 이끌려는 사람들이 노력을 같이 평가하면 박빙으로 가지 않겠느냐. 박빙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박빙우세 정도. 박빙우세 정도. 이런. 네, 그거는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고 또 격차가 벌어지게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력전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선거 결과 예측 룰 갖고는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지 제가 과학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좀 뭔가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자꾸 안 나오네요. 듣고 싶은 답변을 드리면 약간 여론에 자극적일 수는 있는데 그건 잠시일 뿐이고 긴 호흡에서 바라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얻고 싶은 답변을 다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강서구청장 선거가 일단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 수도권발 위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속이 편한 곳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모든 정당이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중앙 정치권이나 이제 언론 통해 가지고 보면은 지금 비대위 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선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 비대위설이 아마 뭐 우리 총선에서 진 쪽이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뭐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느냐 그런 여론을 일부 풍문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풍문에 불과하다. 풍문이다.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 지휘부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다. 일부 그런 풍문을 전달하는 분들은 국민의힘과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국민의힘을 희망사항을 잘못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 아니겠느냐. 갖다 붙인 것이다.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데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가지고 제주 지역의 당선권에 청년 비례대표를 한 명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다고 그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요 약속은 어떻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효하고요. 언제쯤 그러면 요게 좀 세팅이 될까요? 그러면 세팅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현행 선거법 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선거법이 비례대표 지금 배정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당 대표가 하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선거법 개정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협상 결과가 나와야 그걸 토대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성 정당 만들어서 지금 비례대표들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형태가 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공천권을 비례대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돼야 제가 요청한 얘기가 수용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어쨌든 이게 참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후보자를 정할 것인지 룰 세팅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건 미리 그걸 준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좀 눈여겨보고 있는 자원들은 있으십니까? 눈여겨보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자원은 아직 없습니다. 염대도 항상 준비는 해야 되겠지요. 눈여겨보고 있는데 들어오는 분들은 안 계신다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12월부터 이제 우리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2달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예비 후보 등록부터는 정말 진짜 그 출발 신호가 거의 쐈다. 출발 신호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앞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뭐 이벤트나 변수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뭐 특별한 뭐 변수가 있는 건 아니겠고요. 일단 일정 부분은 우리 저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가 영향을 일부는 받지 않겠습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에 따라서 아까 질문하신 그 지휘부 체제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일부 생길 수가 있고 그것도 정리가 되는 그런 변수가 좀 있기는 하고요. 제주도 지역 측면에 제주도 우리 지역에 한정돼서만 얘기하자면 지금 을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이 비어 있다는 이런 상황이 빨리 해소가 돼야 세 군데가 연계해서 총선에 탄력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누가 당협위원장이 되느냐 또는 뭐 외부 인사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와서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총선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급적이면 중량급 있는 인사를 한 사람은 적어도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는 지금 을 당협이 빈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존에 있는 분들을 임명을 안 하고 남겨둔 자리인데 그래도 조금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분이 오셔야 단기간에 그 흩어진 조직을 재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에서는 변수라면 변수이겠지요. 그러면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총선까지 내가 주력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일단 제주시 제주시 을의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정치적 역량과 인지도를 지닌 인사의 어떤 물색과 뭐 발탁 요청, 뭐 요런 게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로 어떤 거 좀 비례대표. 비례대표. 청년 비례대표. 청년 비례대표고. 그게 1번입니까? 그 청년 비례대표가 1번. 1번. 그리고 2번이 을당협 문제. 중량급 있는 인사가 왔으면 좋겠다. 꼭 을이 아니라도 뭐 지역구를 달리해서 오더라도 저는 당연히 서귀포와도 환영이고 갑에도 환영인데 을당협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야도 을당협 초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을에 꽂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는 그렇게 이 단어에 집착해서 오해를 해버리면 힘들어지니까 제주도에 한 사람 오셔라. 제주도 을로 한정 짓지 말고 제주도에 한 사람. 지역은 서귀포도 좋고 갑도 좋고 을도 좋다. 이런데 그렇게 간담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을만 와야 된다 이렇게 한 걸로 받아들여서 약간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그랬죠. 애교로 넘어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슈 인터뷰 오늘 허용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지? 결연하면서도 굉장히 좀
그렇습니까? 예, 좀 약간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 요런 걸 조금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옛날 6월 인터뷰만큼의 그 우리 위원장님의 발랄함이 조금 떨어졌어. 그 질문하는 내용이 발랄하게 하게 질문이 발랄하지 않아서 그렇군요. 이게. 예, 저 질문 내용 자체가 조금 질문이 너무 침울했어. 신중하게 답변해야 될 부분을 질문하셔 갖고. 아유 그러셨군요. 예. 예. 여전히 발랄하신 거죠. 그렇죠. 발랄하신 거죠. 체력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앞으로 1시간 다른 주제로 하면은 막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막 침울해가지고 원래 이제 저 위원장님하고 이런 느낌으로 인터뷰를 안 했었는데 살짝 걱정했습니다. 아유 예.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 덮어버리고. 자 아무튼 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이슈 있을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